네, 안녕하십니까. 네. 합격예법학원에서 행정사, 행정법을 맡고 있는 고영동입니다. 법이 재밌죠, 법이. 그래서 행정법에 관해서 한 15분 정도 설명을 드릴까 싶네요. 자, 행정법은요, 공법입니다, 공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관계가 사법관계라 그래요, 사법관계, 사인 간의 관계. 그러다 보니까 공법은 이제 공무원들이 공무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생소합니다. 생소해. 우리가 이제 돈 빌리면 돈 갚아야 되고 사람 때리면 교도소 가고 이런 거는 등한데 우리가 공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수행하지? 요건 조금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평생 안 해보셔서. 물론 이 중에는 이제 공직생활 하시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평생을 공무를 다루다가 오신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작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사법에서 약간 특수성만 이렇게 올려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되는 각종 시험에는 행정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급, 8급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하고 겸유해서 행정법이 또 지켜야 될 그 근간이 되는 상위규범인 헌법이 한 과목이 있어요. 7급부터 또 들어갑니다. 9급은 행정법, 7급부터는 헌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5급부터는요, 논술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을 어떻게 본다고요? 서술형으로 봐요. 6급까지는 다 객관식으로 봐요. 객관식은 찍으면 되지. 찍으면. 논술식은 모르면 그냥 나와야 됩니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술식 시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5급 이상을 논술식 시험으로 대비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5급 시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정고시가 있고 사법시험 옛날에 변호사 시험이 있고 그래요. 외무고시. 근데 이제 지금 행정사 시험이 1차 객관식이 있고 2차 논술식이 있고 1년을 유예를 해줍니다. 이 패턴이 옛날에 사법시험이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6급 정도 시험입니다.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몇 급 정도 시각이다? 6급이에요. 그럼 6급에 준할 정도의 실력은 갖추셔야 되는 거야. 근데 다행스러운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7급까지는 객관식도 사지선다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오지선다입니다. 객관식은 오지선다고 나아가서 논술식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객관식 시험하고 논술식 시험이 1차에서는 행정법의 객관식이 오지선다로 나오고요. 2차에서는 행정사 실무법에서 그 패턴대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글씨 악필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글씨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셔야 돼. 그러면 제가 이제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이나 이렇게 가르쳐보고 옛날에는 사법시험이나 행위시 가르쳐보면 논술식 시험은요.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양을 많이 준비하는 거는 독이에요. 아시겠죠? 어차피 못 쓸 걸 준비해서 뭐해.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준비해서 줄여 쓰기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분 내가 발표문을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5분 안에 축약해서 좀 발표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5분 준비해서 갔는데 30분간 좀 해주실래요? 됩니다. 이게 돼. 계속 질질 늘리면 이게 쉬워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차 시험은 딱 내가 쓸 만큼만 준비해야 돼. 대신에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행정법이 쓰는 패턴은 실은 행정고시가 됐건 외무고시가 됐건 지금 변호사 시험이 됐건 그 원전이었던 사법시험의 원전인 판결문 쓰는 패턴대로 그대로 방정식처럼 대입해서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용동에 대해서 논하라 그래도 대입. 응? 윤석열에 대해서 논하라 그래도 대입. 그러니까 항상 의의하고 이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 그 패턴이 판결문 양식이에요. 그 판결문 양식을 1차 시험 때부터 객관식, 제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7급, 9급 공무원 준비다 그러면은 논술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이제 외우기 편하게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그걸 나열해서
쓰시는 게 지금부터 계속 트레이닝하는 게 그래서 1차하고 2차가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 실무법과.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 그 애들 7급 9급을 객관식 문제 가르친 게 아니라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가르치다 왔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병행해서 여러분들한테 1차 시험 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좀 있느냐, 시간이 조금 걸려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외워라가 아니라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나중에 써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근데 그거를 저희 학원에 오면은 1차 때부터 행정법에 대해서 사실 행정법이 근간학문이에요. 여러분, 행정사잖아요, 행정사. 아시겠지? 행정학사가 아니야. 행정사가 법에 대해서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게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돼 있으면 1차 때부터 우리가 대입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더 재밌고 좋아요. 유익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두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이제 판결문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가 뭔가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 가잖아요.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쫙 이렇게 답을 해주는데 그 답은 사실 양쪽 변호사의 주장을 정리해서 이 말은 네가 맞고 이 부분은 네가 맞고를 정리해서 쫙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판결문 양식인데 그 판결문 양식은 항상 어디 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심판을 가더라도 판결문이라 안 하고 재결세라 그러는데 그 양식도 똑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대입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고 또 그게 2차에서 이제 여러분들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서 가시면 2차 행정사 실무법에서 실무법 가르치시는 분이 또 여러 주제를 가지고서 트레이닝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1차를 준비할 때 2차까지도 겸유한다. 1차 저랑 같이 하면 그냥 2차 겸유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오지선다에 사실은 굉장히 깊게 해야 되는 건데 7급, 9급은 커트라인이 80점이 넘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해야 돼. 사지선다를 하더라도. 근데 행정사 1차 시험은 오지선다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3번이 빨간 옷 입고 서 있어. 1번이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잘 맞추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그럼 조금만 시간을 할애를 하면 1차 시험의 행정사 객관식은요 60점 정도는 다 줘요. 내가 만약 출제원이다 그러면 60점을 다 주고 홍보 좀 하는 친구들은 60점이 다 나와. 그 다음에 이제 30점 정도는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맞아요. 그러면 그럼 한두 개 실수한다 하더라도 80에서 90 나오겠죠. 그 다음에 10점은 죽어도 못 본 데서 나와요. 그럼 그걸 왜 내냐? 그냥 내. 그걸 왜 내냐? 그걸 왜 내냐면은 각 학문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선생님들이 출제를 안 하면 학생들이 그 부분을 아예 후치키스로 박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시키고는 싶은데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거기서 문제가 한두 문제가 나오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그거 하면 망해. 해도 못 맞추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은 그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왔던 문제들 있죠. 다른 친구들이 그거는 비슷한 게 나오면 맞추잖아. 나만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쭉 유용화 시켜가지고서 내가 대비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행정사는 행정사를 비롯한 사법 변호사 시험까지 60점은 다 줘요. 공부 좀 했다 치면은 60점은 다 나와. 50에서 60점은 나오게 줘. 그 다음에 20, 30점은 뭐다? 오지선다 기준으로 3개 나오고 사지선다 2개 남아요. 떨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공부 좀 한 친구는 맞추지. 그 이제 변별력을 기르는 거고. 나머지 10에서 15점은 듣보잡이 나오는데 그거 맞추려고 하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기존에 쭉 7급에서 9급에서 그 영역에서 나왔던 것들을 정돈을 해서 이런 게 나왔던 게 또 나오면 맞추고 나머지는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제가 7급이나 9급 보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대비를 해서 커트라인을 한 90점 정도에 맞춰요. 근데 여러분들은 90점이 아니라 60점만 넘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막말로 뭐 한다? 기본에만 충실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뭘 묻는 문제인지, 그 다음에 이 5개 지문 중에서 뭐가 어떤 문제들이 잘 출제, 그거만 잘 캐치를 해도 여러분들은 1차가 늠름하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 저기 지엽적인 거 막 하는 시간에 차라리 행정법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저랑 같이 하게 되면은 그게 리갈 마인드라고 그래요. 리갈 마인드. 법적인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되다 보면은 그게 논리력이 생기게 돼요. 그 논리력이 뭐냐? 사실은 우리나라가 독일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독일 애들이 분석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원래 혼자서 생각하고 둘이 모이면 조직하고 셋이 모이면 전쟁 일으키는 놈들 아니에요. 걔네들이 분석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쉽게 말해서 인문 사회과학을 자연과학처럼 해놨어. 수학 방정식처럼. 물론 다는 안 맞지만 기본적인 거는 맞아요. 그거를 계속 기승전결로 대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킬이 생겨. 그래서 저도 이제 고대법대 나왔습니다만은 법대 나온 친구들이 되게 율사라 그래요. 율사. 율사들은 되게 말이 정돈돼 있죠. 그런 거 못 느끼셨어? 율사들은 되게 짧은 시간에 임팩 있게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판사한테 준비 서면 읽는데 1시간 동안 우리 집 앞에 개똥이가 살았는데 그러고 있으면 판사가 됐어 그만해 그러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굉장히 한정된 시간에 압축 진술로 전달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답이 판결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법을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기승전결로 딱 해서 임팩 있게 하는구나. 요거를 나도 모르게 이제 저랑 한 대여섯 달 하다 보면은 이제 습관적으로 이게 몸에 배고 그게 이제 2차 실무로 이어지게 되면은 쉽게 이제 그때는 많이 써봐야 돼. 1차는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본 놈이 장땡이에요. 죄송합니다. 속으로 써서. 2차는 많이 써본 사람이 장땡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1차는 뭐 이 객관식을 많이 풀어본 친구가 장땡이고 2차는 많이 써본 친구가 장땡이에요. 이거 쓰는 거 여러분들 쓰는 거 말하는 거는 하루 많이 해본 친구들이 잘해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 친구들이 잘해? 9번 써본 친구가 10번 써본 친구를 못 해봐. 그럼 2차는 뭐 실무님께서 나중에 하시겠지만 계속 모범 답안 보고 써버릇 하는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짝꿍인데 맨날 떠들어. 선생님이 니들은 1년 365일 붙어 있으면서도 아직도 할 말이 많냐. 그런데 짝꿍이니까 할 말이 많지. 맨날 떠드니까. 40년 만에 동생을 남북 가족이 이산 상봉을 했어. 뭐 말하던가요? 보면 자꾸 울고만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뭐 자꾸 써버릇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막 쓰고 있어. 패턴대로 쓰면 된다니까. 그거 이제 나중에 행정 실무법 하실 때 정 행정사님이 잘 해주실 거고 저희랑 이제 할 때 기본서가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굉장히 얇게 한다고 했는데도 두꺼워서 지금 이제 올해는 수업 패턴을 좀 바꿔서 요약집이 제가 얇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조금 살을 불려서 그거만 그냥 하시라 그러려고요. 이게 작년에 보니까 제 동기가 은퇴하고 할 거 없다고 여기 왔어. 그래서 그 해라 그랬는데 또 중간에 LH 다니다 나왔는데 뭐 사고가 나서 뭐 이래저래 또 집에 뭐 분란이 있어갖고 못했는데 한 달간 요약집만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2차까지. 그러니까 되는 애들은 다 돼. 그러니까 그 LH만 해도 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무를 좀 다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으신 분이나 혹은 전현애가 공무와 상관없는 영역에서 하셨던 분들은 그런 걸 꿈꾸시면 안 돼.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6급 이상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오지선다니까 사실 집중력도 굉장히 필요해요. 1분에 4개 사지선다를 하나 보는 거랑 오지선다 보는 거랑 달라요. 느낌이. 물론 이제 수준이 조금 출제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를 많이 줘서 여러분들이 막 가락을 맞게끔 안 하려고 애를 쓰신 게 막 보여. 그럼 우리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답을 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러고 점수가 잘 맞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하면 기본적인 거 잘 다지고 그 기본적인 거 잘 다져서 조금 이제 내가 변별력 있는 정도까지 대비를 한 상태에서 1차 시험을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다지는 과정에서의 그 패턴이
2차 논술식으로 이어지면 어려운 거를 좀 쉽게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기본적인 판결문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법원에 가고 심판 가는 걸 쟁송이라 그래요. 다 소송으로 다툰다 그래서 이제 쟁송법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법은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거로 보면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하시면은 시험 공부는요 쉽게 공부해서 좋은 점수 얻는 게 제일 제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쉽게 공부하고 즐겁게 공부한 거는 과연 뭐냐? 그러면 기준을 낮추시면 돼요. 기준. 내가 오늘 하루 10시간 해야 된다. 이렇게 내일도 10시간. 벌써 보자마자 숨이 막히지. 근데 6시간 하면 된다. 4시간 하면 된다.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항상 뛰어넘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나는 내가 무슨 칼퇴근하듯이 4시간 하고 오늘은 탁 책 덮고 그러진 않아. 4시간 하면 되는데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을 더 쓰면요. 공부는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이 짜여지는 것에서 오버를 하게 되면은 만족감도 높고 그래요. 근데 10시간으로 계속 계획을 짜놨는데 못 채우잖아요. 그럼 계획이 어그러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힘들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가는 방법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 요약집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요약집 중심, 기본서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기본서 참고하시고 안 그러면 이제 요약서 이렇게 보시고 요약서만 보고 그냥 내가 대충 떼겠다 그러면 수업 잘 되시면 돼요. 수업 잘 되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 기본서가 옆에 있으면 좀 도움은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행정사가 되셔서도 기본서 한 권은 꽂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사가 돼서도 그때도 요약집으로 하실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책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저는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나중에 요약집을 계속 반복을 해서 하다 보면은 1차 시험, 2차 시험 좀 큰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은 가급적이면 여기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그러신 분들도 많아서 그런데 실제 수업을 해보시면 7시에 막 헐레벌떡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되게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 있잖아요. 작년도 그러고 재작년도 그러고 그런데도 하여간 가급적이면 실강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 오세요. 걸려도 오세요. 오셔서 실강으로 외부와 절연된 상태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집중하는 게 훨씬 합격에는 높다는 거.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학원에 와서 놀아도 학원에 와서 놀고 연애도 학원에 와서 하고 살림을 차려도 여기서 다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계속 하면은 일단 나오기가 귀찮아서 그러지 나오면 공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아마 다 아실 거야. 다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법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제 주변에는 사실 이제 법대 나왔으니까 주변에 이제 변호사들이 태반인데, 변호사들이 태반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전에 문무일 총장이 제 2년 선배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2년 선배. 근데 이제 디글디글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로펌에는 변호사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공인중개사, 행정사, 세무사 요즘은 글로벌하게 합동작전으로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조그맣게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보면은 큰 로펌의 한 일원으로 그러니까 팀 파트너, 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사가 굉장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사실은 되고 나서 받는 대접에 비해서는 되는 과정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9급 공무원 되려면요, 애들이 2, 3년간 꼬박 매달립니다. 9급 공무원만 되려고 해도. 근데 이 행정사는요, 더군다나 자격증이고, 그죠? 나중에 공무원, 지금은 이제 나라가 앞으로 부강해지면은 행정사다가 특채로 공무원이 되실 수도 있고, 공무원에서 나와서 또 교수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사 기왕이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행정학 유병준 선생님의 행정학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